명당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진짜 하루만 갔다 와도 이 좋은 기운을 내가 받아와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명당 여행지 중에서도요,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정말 좋은 그런 공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어떠한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서 여행을 하시면 좋을지 제가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한번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전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죽헌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이 오죽헌이라고 하는 공간, 사실 율곡이이 선생에 대한 부분으로서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 율곡이이 선생님을 태어나게 한 신사임당께서도 태어난 곳이 바로 이 오죽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그 다녀온 장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서 신사임당님을 생각을 하면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특히 한 사회의 여성상으로서 수백 년 전에 태어났었던 조선 초기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의 모습을 보여오셨는데요. 자,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정확한 논문과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요, 어디에서부터 가장 제일 먼저 그 기록에 나타나냐 하면은 바로 그 선비행장이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처음 이제 신사임당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책은 누가 썼냐? 바로 율곡이 신사임당의 아들이 썼고요.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고 나서 율곡이 선생이 그 당시 16세였는데 그때 이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곳이 바로 이 선비행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율곡이 선생이 자신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은 진짜 글도 상당히 잘 썼고 그림 모든 것에 있어서 출중했고 또 경전에도 능통해서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실제로도 이 신사임당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율곡이 선생이 또 자신의 누이를 또 이렇게 어머니처럼 따르고 정신적인 조언도 많이 구했었다라고 박물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오죽헌, 특히 제가 오늘은 이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여행지로서 추천드린 이유, 그런 장소적인 포인트 중에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바로 명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명의. 이 명의 참 우리 민감하잖아요. 명의. 이걸 남편 명의로 할지 아내분의 명의로 할지 여기에 대해서 참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 신사임당께서 지내셨던 이 오죽헌이라고 하는 그 집은요, 그 당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선시대라고 하면은 뭐 어떤 다 남성 위주로 흘러갔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선 초기의 모습은요, 고려시대의 모습하고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 그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선시대의 답답한 모습이 막 엄청 그렇게 피어날 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죽헌 같은 경우에는 모계 사회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자식들에게도 균분하게 상속을 했고 여성에게 이렇게 명의가 전해졌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그런 갇혀있는 생각이 아니라 집집마다 그런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명의에 대한 부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오죽헌이라는 공간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의미 있는 여행지로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신사임당께서는요, 자녀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또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아내였죠. 그런 부인의 역할에 있어서도 아주 그런 출중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기록에 보게 되면은요, 그 남편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단순히 부창부수 아내라고 하면은 남편은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혜롭게 남편을 포용하면서도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따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는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죽헌을 가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진취적인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죽헌을 한번 딱 또 바라보면은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자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교육관이 참 남다르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선비지만 양반 집안 같으면은 이 자녀를 기를 때 요즘 말로 해서 사교육이라고 하죠. 정말 대단한 그런 선생님을 모셔와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었는데요. 근데 이 율곡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바로 어머님이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선생님이 오는 게 아니라 율곡이 어머님, 그러니까 신사임당께서 직접 그 7남매를 다 교육을 했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맹자 어머님께서 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하는 그런 열정을 보이셨는데, 물론 그렇게 이사를 가는 열정도 대단했지만은 그 이전에 또 어머님께서도 계속해서 정신적인 부분을 수양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켰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보면은 단순히 그런 사교육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학습, 그리고 이 가족에 충실한 형태의 교육을 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 오죽헌이라는 공간을 다시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오죽헌이 지금 남아있는 그 공간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3칸입니다. 이 3칸이고 그 문을 들어서게 됐을 때 이쪽으로 가면 오죽헌이 보이는데 그 오죽헌 3칸 중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이제 그 율곡이 태어난 곳이고 왼쪽이 율곡이가 공부했던 그 공부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공부방을 보면서 어머니는 또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딱 느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자녀에 대한 그 교육관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또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신사임당께서는요 참 대단했던 부분이 또 뭐냐면은 그 미래에 대한 그런 통찰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앞날을 내다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신사임당은 몸이 좀 약하셨다고 해요. 그 본인이 그렇게 애들을 낳으면서도 어찌 보면은 남편보다 먼저 죽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예감을 했는지 남편에게 이 7남매가 있으니까 그 자녀 교육을 생각을 해서라도 첩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분께서는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막에서 일하는 그 권씨와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이게 되고 율곡이의 형제들과도 그런 다툼이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참 그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정말 남다르고, 또 본인이 가고 나서도 이 자녀들에게 진짜 재산을 물려주고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 진짜 어머니로서 정말 대단한 그런 통찰을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신사임당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오죽헌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공간은요 자녀를 교육하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실현에 대한 공간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신사임당님이 남겨놓으신 그 수많은 그림들이 오죽헌에서 그려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글에 대한 부분, 그림에 대한 부분으로서 원체 이름을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해도 수동적인 여성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생각과 실현에 대한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참된 교육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사실 부모님들이 어떤 본인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녀에게 막 이렇게 너는 법조인이 되어야 돼, 너는 의사가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성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이전에 부모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도 그런 자아 실현을 하고 뭔가 창작 활동을 하는 부분들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또 공간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오죽헌에 대한 그런 입지에 대한 평가, 공간의 구조에 대한 평가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요 유명한 공간에 갔을 때는 이런 풍수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할 일인 것이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죽헌에 신사임당님하고 율곡이 선생님이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공간에 예전에 실제로 걸으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분들이 그 당시에 걸으셨던 발걸음을 똑같이 걷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공간을 하나하나 음미를 해보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풍수여행이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시대가 변했고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흔적이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거기 머물렀다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시간을 돌이켜보고 또한 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으로 봤을 때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함께 이어져 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강릉 오죽헌이라고 하는 곳, 그냥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거, 아 여기서 이가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충분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음미하고 느껴보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그 공간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면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해바다도 한번 보시고 오죽헌도 꼭 다녀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오죽헌 율곡이 선생님에 대한 관점으로서 또 한번 이야기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